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코스닥은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밸류업 훈풍에 힘입어 장중 2,73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속에 코스피 시총 10개 중에 8개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매파 발언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또 현지 시간 15일 발표될 4월 CPI 발표가 중요해 보입니다. 금리 인하 동력의 촉매제가 다시 한번 좀 작용을 해줄 수 있을지 모닝 브리핑 힘차게 오늘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만기일이 지나니 다시 들어온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는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자금이 너무나 제한적이니 뭐가 올라도 이게 옳은 건가 싶은 이 기분, 이건 저만의 기분인 걸까요? 자, 5월 10일 금요일장 한마디. 한 배를 탈 수 없는 밸류업과 코스닥입니다. 미국 금리가 안정을 찾고 만기일도 끝나자 하루 만에 투심은 회복이 됐죠. 이 대외적인 안정감 속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의 간담회가 열리니 은행, 보험 같은 밸류업 관련주가 다시 힘을 내주며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요. 다만 이렇게 한정적인 자금 안에서 매수세가 모두 밸류업으로 쏠리다 보니 금리 부담 완화에도 코스닥 시총 상위, 2차 전지 바이오에는 수급 공백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하루. 반도체 부품, 장비 모두 낙폭이 두드러졌던 금요일장.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테마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업 밸류업 정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발언하자 저 PBR주들이 들썩이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심이 개선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는데요. 각각 1,482억 원, 3,555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스닥은 달랐습니다. 장 초반 875선에서 고점을 형성한 후 상승폭을 줄였고요. 결국에는 0.6% 밀린 864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떠났는데 외국인은 이틀 연속, 기관은 3거래일 연속 팔면서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거래일 시장을 주도한 섹터도 확인해 볼까요? 네, 요즘 잘 가는 섹터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해운과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전거래일에도 올랐습니다. 해운주는 고환율과 운임 상승에 힘입어 최근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중동 지역 정세로 홍해항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글로벌 해운 운임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해운이 4거래일 연속 상승불 켜내면서 전거래일에는 13% 강세를 나타냈고요. HMM은 6%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화장품 업종은 4월에도 비중국향 수출 성장이 견조하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히 실리콘투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연이틀 상한가를 보였고요. 또 색조 화장품 전문 기업인 아이패밀리 SC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7% 전거래일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음식료 업종도 요즘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죠. 브라질 홍수에 따라 대두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하반기에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풀무원은 7% 올랐고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 시총이 농심을 넘어서면서 주가는 전거래일에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업종 중에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금요일장 상승 테마의 포인트는 해외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숫자가 찍히는 화장품, 음식료가 전 세계 또 운반을 하는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던 이날. 자, 그럼 오늘은요. 시장이 힘들었던 4월에도 상승률 1위 업종이었던 음식료 섹터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식품 기업들은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그걸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고환율은 음식료주에 타격을 준다는 게 기존 공식이었습니다.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으니 또 과거엔 해외보다 내수의 비중이 높으니 고환율엔 부침을 겪는 대표적인 섹터로 손꼽혔던 건데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졌죠. 대한민국의 노래, 음식, 뷰티, 드라마, 예능 이 모든 분야의 센스와 세련됨이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전 세계인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세상이 된 건데요. 이에 K푸드 주가는 이미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 전반적인 이슈들 좀 정리를 해보면서 향후 추가 상승 여력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이상기후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브라질 남부에서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했고요. 스페인에선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대두 생산량 1위 국가고요. 또 스페인은 최근 2년간 올리브유 최대 생산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두 생산, 올리브유 생산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미 CJ와 샘표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CJ 제일제당의 올리브유 기존 19,800원에서 무려 26,500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입지를 다지며 확실한 브랜드 파워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가격 인상 조치도 예전보다는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브라질, 스페인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코코아 가격을 2배 이상 급등시켰던 이 엘니뇨, 해수면의 온도가 평소보다 높은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이 엘니뇨에 이어서요. 하반기에는 라니냐가 해수면의 온도가 낮아지는 이 라니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하반기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후 변화에 따른 매크로 이슈들을 좀 짚어봤다면 기업 개별 소식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볼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삼양식품입니다. 금요일 라면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불닭볶음면의 해외 인기에 힘입어 라면 업계 부동의 1위였던 농심을 제치고 삼양식품이 30년 만에 시총 1위 자리로 탈환을 하는데요. 1995년 기점으로 이 농심이 신라면을 업고 격차를 좀 벌리더니 이후 농심과 삼양식품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세월 참 무색하죠. 해외에서의 불닭볶음면 위상으로 지금 인기를 얻고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니 가격 결정이 비교적 국내보단 자유로운 해외에서 모멘텀을 얻고 주가 고공행진 중에 있습니다. 풀무원도 한번 볼까요? 1981년 압구정동의 작은 채소 가게로 문을 연 풀무원. 딱 떠오르는 건 두부 아닙니까? 국내에서만 약 3천억 원의 두부를 이 풀무원이 홀로 팔고 있습니다. 비건 식단의 아이콘이죠. 이효리 씨를 모델로 내세워 지구 식단을 강조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 2조 9,900억 원 이미 찍었고 연매출 4조 원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롯데 웰푸드도 보겠습니다. 롯데도 트렌드에 뒤지지 않습니다. 당 걱정에 아이스크림 마음 편히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업계 최초 설탕 대신 대체당을 넣은 제로 칼로리 아이스크림을 내놨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잘 팔려서요. 초도 물량 2배 넘게 만들어내도 물량이 현재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 달 새 판매량은 720만 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주 흐름까지 체크해 보시죠. 이날 섹터 안에서 가장 강했던 풀무원 주가는요. 금요일 날 7.2% 급등 마감했습니다. 삼양식품도 볼까요? 이날도 신고가를 경신 주가는 5% 급등 마감하며 역사적인 날을 만들었고요. 롯데칠성은 또 상대적으로 강보합에서 마감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0.07%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국내 빙과류 점유율 1위 롯데 웰푸드는 주가가 1.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선 트렌드를 제대로 조준하고 해외에서는 K푸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K식품.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감히 누가 또 지금의 주가를 고가라고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K푸드의 주가의 고공행진을 열심히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전기는 중국 우시 화동 중장비 회사와 202억 원 규모의 크레인 제어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0.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CJCGV가 글로벌 사업 성장에 힘입어 4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 영화 파묘 등의 흥행으로 관람객이 증가했고요. 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글로벌에서도 영화 시장 회복에 따라 매출이 성장했다고 하네요. 네,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1분기 매출이 1,25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과 미국, 중국 법인 모두 대량 수주 고객사 확대와 인디 고객사 발굴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코스메카 코리아는 코스닥에 상장한 지 8년 만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에 도전한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네, 의료 ODM 업체인 노브랜드가 오늘과 내일 공모청약을 진행합니다. 이 노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의류 제품을 직접 디자인, 제작해서 수출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인데요. 공모가는 14,000원으로 확정했고 또 상장일은 23일이라고 합니다. 또 페노션과 LX 홀딩스, 소카가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산업부가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꾸린 민관 합동 핵심 광물 사업 조사단인 포스코홀딩스와 삼성물산, 효성중공업 등은 오늘부터 19일까지 칠레를 방문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리튬주의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미국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4배 상향 조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시간 14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일단 탈중국 전략에 기인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반사이익 수준과 그에 따른 주가 반등 여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애플의 챗 GPT를 적용한 AI 아이폰 관련 계약 체결이 가까워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빅테크 간의 AI 전쟁은 더욱더 뜨거워지는 양상. 고사양 반도체주를 비롯 AI 관련주들의 움직임 주시해 보시죠. 마지막 키워드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 글로벌 1위를 차지한 현대차 그룹 소식입니다. 판매량에 이어서 수익성도 지금 글로벌 탑3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 주가도 다시금 반등의 시동을 제대로 걸어줄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